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를 이야기하는 웹폰 테크입니다. KF-X CJ1호기의 출고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시작해 5차례의 선행 연구를 거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2010년에야 탐색 개발을 착수한 KF-X 사업은 현재 매우 순항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CJ1호기가 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절대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던 A사 레이더를 국산으로 개발을 마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KF-X. 제가 이전에 KF-X 영상에서 국산 전투기 플랫폼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준수한 전투기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면 지속적인 개량도 수월하고 전투기 플랫폼에 어울리는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KF-X CJ1호기가 출시되기 한 달 전인 현 상황에서 KF-X에 탑재 가능한 한국형 무기들의 개발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웨폰테크에서는 KF-X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 무기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X 등 전투기에서 발사해서 중, 러, 일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 혹은 수상 함정 등을 격침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을 하고요.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가는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완료 시점을 2020년대 후반으로 잡고 있는데요. 대략 직경 400여 mm, 사거리는 250km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쟁국과 비교해 봤을 때 직경은 일본의 ASM-3보다는 조금 크고요. 대만의 슝펑-3보다는 약간 작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일본 ASM-3의 200km, 슝펑-3의 150km에 비해 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국력 차이로 인해서 중, 러, 일과 동일하거나 대등한 군사력을 갖기 힘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변 강국들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독침 무기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개발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KF-X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5K나 KF-16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체제를 통합시키는 데에만 수백억 원 이상의 돈을 미 정부와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플랫폼인 KF-X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한 국산 무기를 체계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국산 플랫폼이 생기면서 파생 무기의 개발도 속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를 이용해 발사한 요격탄으로 요격하는 무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팩3 미사일과 천궁2 개량형 미사일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북의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종말 단계 요격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 단계 요격 체계는 요격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요격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파편에 의한 2차 피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면 요격기에도 더 주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편에 의한 2차 피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승 단계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 탄도미사일을 탐지를 하고요. 요격탄을 탑재한 KF-X가 표적 정보를 받아 요격탄을 발사해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념 연구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무기가 개발돼서 전력화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연구원들의 노력과 정부의 물적 지원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 중국, 대만, 인도 등 몇몇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항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측면이 강한데요. 현존하는 요격체계로는 요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수면에 가깝게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까지 갖추었다면 더욱 요격이 쉽지 않겠죠. 거대한 항공모함을 한 방에 격침시키기 위해서 크기도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전투기 탑재용으로 허용화되고 형상 또한 기존의 미사일과는 다르게 비행체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비행체 모양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아직 개념 연구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고 램제트 추진체계 개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은 2030년대 초반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초장거리 순항 공대지 미사일. 이미 한국에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F-15K에 장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전투기인 F-15K뿐만 아니라 KF-16이나 FA-50 등에도 장착할 수 있을 만큼 경량화시키고 사거리를 늘린 타우러스 K2를 개발 중에 있죠. 타우러스 K2의 경우 600km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좀 더 넓은 범위를 타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주적 북한은 대부분의 군사시설을 지하 요새화해서 숨겨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에 지하 경납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이 필요합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매우 강력한 벙커버스터 미사일 중 하나죠. 지금 개발 중인 타우러스 K2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탄두 중량을 줄였다는 설이 있는데 부디 기술 개발이 좀 더 이루어져서 지금의 탄두 중량으로도 사거리 연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덕침 무기들은 한국군의 중요한 전략 무기입니다. 하지만 오는 2026년 KF-X 블록 1이나 2028년 블록 2 양산 착륙 때까지 개발이 끝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X 장착 주요 미사일들은 상당 기간 외국제를 써야 될 형편입니다. 공대국 미사일의 경우 블록 1에서는 미티어와 IRIS-T 미사일 등의 유럽제 미사일이 장착이 되죠. 핵심 타격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도 사정이 복잡합니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슨이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4년간의 탐색 개발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업체 주도로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해요. 업체 주도로 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 기간이 2030년대 초반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이 개발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제 성능 시험을 거쳐서 전력화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KF-X라는 좋은 플랫폼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F-X에 탑재되는 무기들도 어서 빨리 개발이 되어서 탑재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빵빵하게 지원해 줌을 통해서 국산 전투기 KF-X가 강력한 전투기로 날마다 성장하는 기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이상 KF-X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웨폰테크였고요. 본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